58세 은숙 씨는 자다가 징징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벌써 자니?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상대방은 자신의 말만 하기 바쁩니다. 은숙 씨는 힘겹게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친구 선희 씨였는데요. 내일 김장하는데 와서 도와줄 거지? 김장하고 보쌈 먹고 가. 너 보쌈 좋아하잖아? 근데 나 내일은 건강검진 예약한 날이라. 몇 시에 끝나는데? 끝나고 오면 되겠네. 너 안 오면 일손 없어. 내일 끝나고 연락해. 그래. 알겠어. 대답하기가 무섭게 친구 선희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건강검진이 있어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던 은숙 씨는 잠이 다 달아나 버렸는데요. 전화를 끊고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인 선희 씨는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며 은숙 씨를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언제고 자신이 할 말이 생각날 때면 불쑥 전화를 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끊기 일쑤였는데요. 그것도 은숙 씨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서 생각해주는 척하며 아무렇지 않게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은숙 씨는 요즘 부쩍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위내시경을 받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도 뒤도 없이 늦은 밤에 전화를 해 자신의 사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김장을 도와달라는 선희 씨의 무례함에 얼마나 자신을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탁에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은숙 씨는 웬만하면 오케이를 하는 성격인데요. 어쩔 때는 어려운 부탁에 난처할 때도 있지만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은숙 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앙금이 쌓여왔던 것인지 안 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알겠다고 전화를 끊은 자신에게 은숙 씨는 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선희 씨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신가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 경우에 기가 막히게 이런 마음 좋은 분들을 알아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선희 씨 같은 경우에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 친구에게 너무 당연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은숙 씨가 건강검진하는 날이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곡한 거절이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 건강검진 끝나고 오라고 재차 이야기하는데요. 더구나 은숙 씨가 안 오면 일손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며 말이죠. 친한 친구 사이에 저 정도 부탁도 못하는 거냐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부탁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는 선희 씨의 태도는 무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은숙 씨도 이런 선희 씨에게 마음에 앙금이 쌓이게 되고 무례한 부탁을 한 것은 선희 씨임에도 불구하고 은숙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거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참다가 골마 터져버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대할 때 지혜로운 대화법,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누군가 내 곁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떠오른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잘될 라디오 콘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은숙 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관계가 어색해지고 어려워질까봐 한쪽에서 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만한 사람 되지 않는 대화법. 첫 번째, 어와 같이 뜸들이는 말을 쓰지 마세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거절이 어려워. 이렇게 어와 같은 말을 쓰며 뜸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머뭇거리는 태도는 주관이 없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에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리한 뒤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숙 씨 같은 경우에도 내일 건강검진 예약한 날인데 라고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리는 것보다는 내일 건강검진 예약이 있어 라고 정확하게 말을 맺어주었다면 친구 선희 씨에게도 거절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는 무리한 말까지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내 의견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의식 중에 쓰고 있는 말버릇 하나를 고치기만 해도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에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해야 할 때 스마트폰으로 한번 내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투인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안 좋은 언어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샌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대화법. 두 번째, 무조건 웃지 마세요. 63세 동수 씨는 오랜만에 국민학교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그동안은 하고 있는 일이 바빠 출장이 많다 보니 참석하고 싶어도 모임에 가지 못했었는데요. 종로의 한 호프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30여 명의 남녀 동창생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동수 오랜만이다. 응, 그래. 일이 바빠서 오랜만에 참석했네.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우리 나이일수록 관리해야지. 너 운동 안 하니? 갑작스러운 친구의 말에 동수 씨는 당황했지만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살이 좀 쪘지. 많이 먹는 건 아닌데. 빼려는데 힘드네. 이럴 때 무리하며 말을 쉽게 뱉어버리는 친구는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 먹고 살이 쉽게 빠지니? 먹으니까 살이 찌지.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친구는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동수 씨도 처음에는 웃으며 친구의 말을 듣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척 말하고는 있지만 듣다 보니 자신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평소 배려심이 많은 동수 씨는 외모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막말을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 힘들게 시간을 내어나온 동창회에서 막말과 잔소리를 들으며 해하고 웃는 자신이 왜 이러고 있나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수 씨는 친구에 대한 배려심으로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음에도 웃으며 넘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분위기가 서먹해지고 불편해질까봐 불편함을 숨기고 웃고 있는 것인데요.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이런 상황을 절대 웃으며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기며 그때부터 가르치려고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는 누구나 당황되어 바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이때는 유머나 웃음으로 대처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응시하세요. 어정쩡하게 미소 지으며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쏘아본다는 느낌을 받도록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이 나를 화나게 한다는 것을 말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셸튼 박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돌려주면 상대방에게 만만치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 또한 멈추게 됨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반격을 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하고 협력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인데요. 동수 씨와 같은 상황에서 친구가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우리 나이일수록 관리해야지. 너 운동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첫째, 10초 정도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불쾌했음을 깨닫고 곧바로 사과할 것입니다. 둘째, 똑같은 말로 되돌려 주세요.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너 살쪄서 못 알아봤잖아. 운동 안 하나 봐? 이렇게 그대로 되돌려 주었을 때 자신의 말이 무례했음을 깨닫고 상대방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무례한 사람한테 꼭 똑같이 돌려줘야 하는지 그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저 상대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로 손절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나를 만만하게 보며 무리하게 구는 행동에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 하실 건가요? 불쾌함을 표현하며 쏘아보는 눈빛. 상대방의 한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대로 돌려주는 말 한마디는 실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대화법. 세 번째, 괜찮아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더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겸손과 배려가 몸에 배인 분들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만만하게 대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6세 윤주 씨는 큰며느리인데요. 평소 배려와 겸손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솔선수범하고 마을에서 통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명절마다 윤주 씨는 자신의 집에서 차례 음식을 준비해 시댁 가족이 모두 모입니다. 처음에는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 아직 결혼 안 한 시누이까지 명절 전날 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지만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명절 전날에 회사에 나가봐야 해서요. 응, 동서 괜찮아. 내가 슬슬 하면 되지. 언니,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예약해놔서 이번엔 못 가게 됐어요. 그래요, 아가씨. 재미있게 놀고 와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니 집안의 대소사는 큰며느리인 윤주 씨가 뭐든지 맡게 되었는데요. 정작 함께 챙겨야 할 가족들은 윤주 씨가 이런 일을 좋아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가족의 일을 챙긴 윤주 씨는 올 추석에 대상포진에 걸리면서 너무 아파 추석 음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아파 몸져 누워있던 윤주 씨는 추석 연휴 전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올해는 차례 음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아픈데 어쩌겠니?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많이 낫기는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으이구,
근데 하필이면 너는 추석 때 아프니? 올해 차례는 둘째랑 알아서 지내마. 윤주 씨는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통증을 참아가며 추석 기간 동안 홀로 집에 있었습니다. 장남인 남편과 장손인 아들은 윤주 씨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차례를 참석해야 했기에 아내를 남겨두고 본가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윤주 씨에게 혼자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윤주 씨는 괜찮으니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으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은 날이었지만 너무 아프다 보니 홀로 있는 시간이 편한 게 아니라 서러웠습니다. 윤주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동방에이지국에 태어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맞추어 주는 게 겸손과 배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송할 일도 아닌데 말에 서두에 죄송하지만이라는 말을 붙이고 사실 상대의 말이 불편하거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상대방과의 대화 끝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맺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있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몸에 겸손과 배려로 가득 찬 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위 사연의 윤주 씨처럼 여러분도 모든 자신은 괜찮고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자신의 마음 깊은 곳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기꺼이 모든 것이 괜찮고 생색내고 싶지도 않으며 억울하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배려를 받는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이런 점을 악용해서 함부로 만만하게 대하거나 밥 먹듯이 부탁만 한다면 배려 깊은 사람은 정말 순수했던 처음 마음과 달리 지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며 배려와 겸손을 갖춘 분들은 정말 품격 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그러한 점을 만만하게 보고 품이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며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굳이 저 말들을 습관처럼 하지 않더라도 이런 품격 있는 분들은 태도에서부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보입니다. 더불어 내 감정을 더 들여다보고 사실 괜찮지 않은데 그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거나 죄송하다고 넘어가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그 순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주 씨도 매번 혼자 괜찮다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본인도 힘들지 않은 대화법입니다. 회사 일이 있어 음식하러 못 온다는 동서에게는 이렇게 말하세요. 동서, 명절 전날에는 함께 도와서 음식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나도 매번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거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회사 일을 미리 처리하고 참석했으면 좋겠어. 해외여행을 예약해놔서 추석에 못 온다는 시누이에게는 이렇게 말하세요. 아가씨, 이왕 가는 여행 재미있게 놀고 와요. 그런데 그런 건 미리 말해 주었으면 마음이 덜 상할 텐데요. 저도 음식 안 하고 추석 때 여행 가고 싶거든요. 다음 추석엔 제가 여행 다녀와도 되나요? 아가씨가 추석 음식 준비해 줄 수 있죠. 하필이면 왜 추석 때 아프냐는 시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하세요. 어머니, 제가 때를 골라서 아프다는 말씀이세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어머니 말에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네요. 그동안 제가 명절 음식 혼자 다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다른 가족들이 해보면 되겠네요. 어떠신가요?
더욱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으신가요? 배려심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말은 한마디도 못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배려하는 말만 하게 되면 호의를 권리로 알고 막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말은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뿐 아니라 직장, 친구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습관적인 배려의 말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관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내 마음을 진솔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대처법입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대화법. 4번째, 할 말을 연습하세요. 개그우먼 김숙 씨를 아시나요? 시원시원한 개그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한 출연자가 김숙 씨에게 갑작스럽게 외모를 지적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네.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아마도 당황하거나 농담인 듯 웃으며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는 엄청 불쾌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때 김숙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처 주네. 라고 느긋한 말투로 응수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기에 오히려 자신이 당황하며 김숙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에 김숙 씨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을 웃기는 직업인 개그우먼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고 무례한 말을 해도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큰 코를 다친 것인데요. 김숙 씨는 이렇게 무례하고 만만하게 대하는 말에도 과도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불쾌감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정하고 친절하다고 해서 사람을 만만히 보고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마음에 남는 불쾌하고 상처된 말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한마디를 해보세요.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한 번의 무례한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는 이상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상처 주는 말을 다시 던질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사람에게 할 말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혀서 당황해서 그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무례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불쾌한 내 감정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말을 메모로 적어보거나 말로 뱉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연습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웃음이나 괜찮다는 말로 내 감정을 숨기고 포장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가 그 감정이 골마터질 때 한 번에 화가 몰아쳐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미안해할까요? 아닙니다. 여태껏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나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가만히 있거나 아무 말도 안 한 것 아니냐면서요. 무례한 말에 대응하는 연습을 하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하고 화가 폭발할 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65세 우식 씨는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중학교 동창 진수 씨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꽤 친했지만 성인이 돼서는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동창 모임에 나가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따로 둘만 만나 식사를 하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친구 진수 씨가 말합니다. 너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잠깐 쓰고 줄게. 훅 하고 들어오는 진수 씨의 말에 우식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진수 씨와 만나기 전 다른 동창 친구에게 요즘 진수가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은 터였습니다. 우식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 큰 돈이 어딨어? 아내가 돈은 다 관리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그 나이 먹고 와이프한테 돈을 타서 써야 돼. 1,000만 원까지 안 되면 너는 수중에 500 정도도 없니? 아무리 친구라지만 갈수록 무례함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부탁을 해도 빌려주기 어려울 텐데 그 정도 돈도 없냐는 비난을 하며 우식 씨의 자존심까지 건드렸습니다. 응? 내 수중에 500이 있어도 너한테는 안 빌려주고 싶네.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무례하게 말하는 네 태도에 기분이 많이 상하네. 이런 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밥은 내가 살게.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잘 해결하길 바랄게. 그렇게 말하고는 우식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친구 진수 씨가 돈 문제로 우식 씨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식 씨도 평소 성격 같았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테지만 동창 모임에서의 진수 씨의 태도, 친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듣고 미리 할 말을 생각해두고 약속 자리에 나갔던 것인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다면 친구의 말이 기분 나쁘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라고 해서 유창한 대답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의 말에 대한 답은 그저 연습하고 준비할 필요도 없겠지요. 똑같이 하던 대로 정중하고 배려 있게 답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에 대한 답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굳이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온도로 배려 있고 매너 있는 상대방을 매번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처를 해주세요.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대화법. 5번째, 무례한 말을 되돌려주세요. 57세 유선 씨는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가장 먼저 자녀가 결혼하게 되는 친구라 많은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왔는데요. 신랑 신부를 보면서 우리 아들 딸도 언젠가는 결혼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피로 연장으로 옮겨가 친구들과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수희 씨가 유선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유선이 너는 아침에 다른 데 들렸다 왔어? 결혼식 오는데 그러고 왔니? 유선 씨는 순간 머리가 얼어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유선 씨에게 꽂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뭘 입어야 하나, 입을 것이 마땅치 않아 고민을 하다가 옷을 사기엔 부담스럽고 유선 씨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적당해 보이는 옷을 골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식장에 오는 하객 차림에 벗어날 만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수희 씨라는 친구는 친구들의 단점을 지적하며 그걸 유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더 친근함을 표현하거나 웃기고 싶을 때 상대방을 디스하며 유머를 뱉곤 했는데요. 수희 씨는 그게 습관처럼 배어 있어 고치기 어려워 보였고 주변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 수희 씨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선 씨는 수희 씨의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부끄러워하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오는데 그러고 왔냐는 말이 무슨 의미야? 유선 씨의 질문에 수희 씨는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채 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오는데 옷을 그렇게 입고 왔니? 얘들아, 안 그러니? 유선 씨는 정말 불쾌했습니다. 더 이상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었는데요. 유선 씨는 수희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너는 결혼식 오면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니? 너는 지금 네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상대방 지적하면서 웃음거리 만드는 게 재밌니? 순간 식사 자리에 침묵과 냉기가 흘렀지만 아무도 수희 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희 씨는 그런 게 아니라며 말을 얼버무리더니 음식을 가져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선 씨는 수희 씨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인정할 사람도 못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다음부터 친구들에게 말할 때 조금이라도 조심할 것 같았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친구들은 속이 다 후련하다며 잘했다고 말해주었는데요. 친하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동조하게 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 말 그대로를 꼭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그 말을 들어봤을 때 자신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지 똑바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 사과를 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더 큰 소리를 치거나 변명을 할 수 있는데요. 설사 그렇더라도 자신이 창피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되돌려주면서 똑바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그 무례한 말을 바로 되돌려주는 용기를 내보세요. 오늘은 상대방에게 함부로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대화법. 첫 번째, 어와 같이 뜸들이는 말을 쓰지 마세요. 두 번째, 무조건 웃지 마세요. 세 번째, 괜찮아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상대방에게 할 말을 연습하세요. 다섯 번째, 무례한 말을 되돌려 주세요. 무례함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무례함을 마주하고 만만하게 대하는 누군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드린 대화법이 상대방의 무례함에 끌려가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이며 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더 의식하면서 말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반드시 달라진 상대방을 볼 수 있고 나 또한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법을 익혀두고 습관화해두면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나는 왜 이럴까? 괴로워하고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누군가를 함부로 만만하게 대하는 무례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잘될 라디오의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오늘은 더 나를 가장 존중하는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